아, 테슬라 너무 좋다. 초대권을 받았습니다. EV10 코리아 참여 업체는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서 닛산의 리프를 잠깐 볼 것이고요. 쉐보레는 역시 비볼트 전기차가 있겠죠. 포르쉐가 제일 메인인 것 같아요. 잠깐 보고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에즈왁도 보고, 기아 소울 부스터 EV랑 저기 DAIC 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 업체인 것 같아요. 저쪽에도 좋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앞쪽은 소켓으로 충전하는 닛산 리프예요. 두 가지 충전 방식을 다 지원하네요. 알고 보면 상당히 스포츠카스러운 쉐보레의 비볼트 일렉트릭 카입니다. 장르에 반한 포르쉐는 아름다운 미션 E 컨셉트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과연 미션 E는 어떤 컨셉을 가진 전기차일까요? 포르쉐는 목각을 통해서 미션 E 컨셉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500km가 넘는 주행거리, 저기 시스템 전압을 800V를 사용하고요. 20분 안에 80% 충전되는 충전 시스템, 그리고 최고 속도가 무려 25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 역시 포르쉐 스포츠카 같은 제로백 3.5초 이하고요. 파워는 440kW 혹은 600마력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아이패드를 통해서 AR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미션이가 컨셉카이기 때문에 실차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없앤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미션 2가 미래라면 당장 구매할 수 있는 파나메라 4 E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이쪽에는 카이엔 E 하이브리드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 테슬라 너무 좋다. 또 최초로 모델 3를 공개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델 S도 전시하고 있고요. X는 팔코닝을 열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테슬라 모델 X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네요. 자동차에서도 소울부스터 EV와 니로 일렉트릭을 전시해놨는데요. 소울부스터 EV는 스톰트루퍼를 닮은 앞쪽 예쁜 모습을 잘 살려서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인지 엔진차인지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쓰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볼까요? 주행 가능 거리와 속도로 구성된 계기판이 있고요. 저기 가운데 보면 변속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부가 엔진차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가장 다른 점은 이렇게 기어봉 대신에 로터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R&D를 선택할 수 있네요. 그리고 EV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지도에서 이렇게 반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보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잘 표시되어 있어서요.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니로 EV를 보시면 이쪽에 아래쪽에 이코 일렉트릭이라는 전기차 배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꾸며놔서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니로 EV의 인테리어도 소울과 비슷한데 이렇게 가운데 기어봉 대신에 동그란 노브가 있죠? 보니까 220V 이렇게 충전 소켓이 있어서 노트북 같은 거 충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새로 나왔어요. 완전히 바뀐 앞모습과 함께 말이죠. 평가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차는 아니에요. 저 베이지라고 되어 있는 국경 기차는 이렇게 해치백 EX3, 세단 EU5, 그리고 SUV EX5 세 가지 전기차를 선보였어요. 쉐보레 비볼트의 디자인 요소가 많이 보이는 EX3의 디자인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저 쉐보레에서 많이 쓰는 저 컬러를 사용했다는 건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또한 SUV EX5는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과 성능을 겸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리어램프에서 제네시스 G80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예전에 중국 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제 싹 다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훌륭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kWh가 넘는 배터리 용량도 충분하고 이 정도면 400km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용량이니까요. 모터도 160kW면 200마력이 넘죠. 충분히 강력한 모터를 사용해서 성능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인테리어도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잘 갖추고, 다만 이제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은 브랜드를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중국 차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기술 발전의 무서움을 보여준 도쿄항공차 베이기였습니다. 시승 체험을 등록했고요. 시승할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리산의 리프 SL 모델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리산 리프를 잠깐 타보고 돌아왔어요. 여기 한 블럭 정도 잠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상적인 것은 이 페달을 선택했을 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굉장히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게 재밌었어요. 거의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댈 필요가 거의 없이 정말 실제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 나오는 전기차들이 거의 4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져가는데 이 차는 233km로 분명히 일상에서 부족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신 모델들이 가진 스펙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고요. 좋은 점은 가장 많이 팔린 그리고 유일한 2세대 전기차라는 점에서 신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V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리산 리프 말고도 저렇게 쉐보레 볼트 저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죠. 이렇게 기아 자동차의 니로 EV, 그리고 소울 부스터 EV, 그리고 저기 현대의 코나 일렉트릭까지, 그리고 앞에 수소전기 자동차인 넥소까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저는 EV 트렌드 코리아에 왔어요. 코엑스에서 열렸죠. 지금 테슬라 부스 옆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작년에 또 왔었는데 EV 트렌드 코리아 작년에 왔을 때는 볼만한 차가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메인으로 포르쉐도 오고, 포르쉐의 미션 E가 굉장히 볼만했었죠. 그리고 테슬라도 모델 3 그리고 모델 X까지 Y를 뺀 모든 라인업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중국 기술의 발전도 볼 수 있었던 만큼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EV 트렌드 코리아의 전시를 보러 온 디노였고,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